이제 나머지 들어갑시다. 자, 일단 1시간에 끝내야 합니다. 저희 체인지해서 뒤에 대기 수업이 또 있어서. 자, 그럼 뒷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죠. 8회차부터 17회차인데 뒤에 14회부터는 사실은 지금 공부하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다 만났을 문제라고 좀 봐요. 연습하시고 포인트만 잡으면서 들어갈 테니까. 자, 8회차의 문제 1번부터 좀 스피드하게 봅시다. 자, 여러분들 8회차의 문제 1번은 5개 소화전 설비가 지금 출제가 됐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5개 소화전 설비는 좀 대비를 하세요. 이번에 여러분들 기사 문제 뭐가 나왔냐면 도면을 준 건지 말로 준 건지 모르겠는데 가로가 120, 자, 세로가 50으로 줬어요. 자, 그리고 5개 소화전 개수 구하는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소화전 개수 구하라. 자,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이거랑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건 뭐 함의 개수 뭐 물어볼 수 있겠죠. 5개 소화전 한 몇 개 설치해야 되냐. 또 물어볼 수 있는 거 뭐 수원량 정도? 네, 물어볼 수 있겠죠. 자, 해봅시다. 5개 소화전의 개수는 5개 소화전은 수평거리가 있는데 우리 보통 이제 수평거리가 있는 어떤 것들은 다 이렇게 라운드로 돌려서 헤드처럼 구할 수 있거든요. 옥내도 그렇게 구할 수 있고. 자, 근데 이 5개 소화전은 좀 다르죠. 얘는 이제 이 건물의 외벽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40m, 40m를 커버하니까 얼마마다 설치 개념이에요? 그쵸, 80마다. 그래서 방유제에 따라서 왜 75마다 설치하는 5개 보조포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몇 개가 나오겠어요? 5개. 해봅시다. 자, 가로 120이 2개 있고요. 50이 2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이렇게 둘레 길이가 나올 거고 이 둘레 길이를 80으로 나누시면 4.25가 나와요. 그러니까 몇 개? 5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자,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5개 소화전 설비는 이런 식으로 설치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얘랑 유사하게 설계하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5개 보조포예요. 5개 보조포는 안에다가 F자 쓰시면 되고. 자, 이 5개 보조포 소화 설비는 방유제에 이렇게 길 따라서 설치하는데 75m마다라는 법적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방유제 길이 이렇게 둘레 길이 계산하시고 나누기 75로 해서 5개 보조포 계산을 해내셔야 돼요. 근데 얘는 기준 개수가 3개고 5개 소화전의 기준 개수는 2개죠. 자, 그러니까 수원량을 산정하시고 그랬을 땐 2개로만. 하나당 350. 자, 그 다음에 시간은 층수가 아무리 높은 걸 줘도 몇 분? 20분. 자, 그래서 리터에 미터 3. 이게 14? 네, 14. 자, 그리고 5개 소화전은 옥상수저 삭제됐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옥상수저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토하실 필요도 없고 그걸 답을 하시면 되고. 자, 함의 개수는 몇 개? 그쵸, 5개. 10개 이하는 매 소화전마다 5m 이내에 함을 둔다.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설치하시면 되니까 하시고. 자, 됐습니다. 요거는 뭐 그런 의미에서 보시고 이 문제, 이 8회차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좋다라고 느꼈던 건 안전 밸브하고 릴리프 밸브 비교했던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흔하죠, 이 문제가. 자, 근데 이 당시에는 조금 이렇게도 문제 구성할 수 있구나라고 느꼈던 걸로 기억하고, 안전 밸브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압력 챔버 위에다 설치하는 벤팅 밸브를 얘기하는 거고, 자, 릴리프 밸브는 순환 배관에 설치하는 그 밸브를 얘기하는 거죠. 자, 안전 밸브는 압력 챔버 위에 설치하는 안전 밸브는 법적 기준이 있잖아요. 호칭압에서. 그렇죠? 호칭압에 1.3배에서 동작하는 거. 압력, 호칭압에 1.3배. 자, 지금 이 압력 챔버에 있어서의 호칭압은 딱 2개 나오죠. 1메가와 2메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1메가짜리는 1메가에서 1.3메가. 자, 2메가짜리는 2에서 그렇죠, 2.6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참 보시고,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설계 쪽에 점검 내용이 들어올 만한 건 이제 성능 시험에 대한 거, 릴리프 밸브 세팅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기셔서 문제 3번으로 건너뛸게요. 자, 문제 3번은 레크식 창고 시험 문제인데, 레크 창고는 당연히 높이가 중요합니다. 단설계 들어가야 되니까. 4m마다든 6m마다든 헤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딱 레크 창고 나오면 그것부터 검토하셔야 돼요. 자, 헤드 개수가 결정이 되고
헤드가 98개라고 결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거기 별표에 넣어놓은 거, 별표 1, 주 4에 따라 다란을 적용한다는 거에 중요 표시.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이걸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왜 스프링클러 헤드에 1003 코드에 맨 뒤에 가시면 별표에 테이블이 있는 건 다 외우고 계시죠. 근데 그걸 외울 때 가나다가 있는데, 자, 가는 폐쇄형, 나는 반자속의 병용. 자, 다는 기본은 개방형인데 개방형도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폐쇄형 중에서 무대부랑 특수가연물이 여기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대부나 특수가연물에 폐쇄형 헤드를 설치할 때 헤드 설치. 개방형 설치하면 무조건 다고.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레크 창고에 특수가연물을 저장했다라고 특수가연물에 언더라인 치시고, 가연물이 특수가연물이기 때문에 다에서 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레크 창고에 가연물이 특수가연물이 아니라 뭐 일반 다른 가연물이었다면 어디서? 그죠? 가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가. 그래서 그걸 조금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자, 9회차로 가시죠. 자, 9회차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가 처음 등장을 했어요. 계산 문제로.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이니까 아마 25점을 준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풀 수 있으셔야 되고, 그 중에 조건에 나목을 내려가시죠. 나. 자, 약재 방사는 10초 동안 방사되는 것으로 하고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저장량을 구할 때 이걸 고려하는 건 아니에요. 저장량은 무조건 100% 설계하는 거고, 자, 얘는 방출될 때, 아까 얘기했죠. 유량 개념을 접근할 때, 유량. 킬로그램 퍼 초, 이런 식의 어떤 유량 개념을 접근할 때 최소 설계 농도의 95%의 어떤 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화 기준이야, 완화. 100% 전체가 아니라 그렇게.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전체 약재량을 구해서 답을 내셔야 돼요. 약재량을 구하라니까. 자, 근데 뒤에서 하나 비교해 드릴 거고, 자, 문제 2번에서는 뭘 보시냐면, 그 당시에 3000m 터널에 설치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쓰시오라고 해서 터널을 이제 시험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자, 해답은 지금 좀 바뀌어야 되죠. 자, 지금 죄송한데 해답 보세요. 자, 현재는 터널 길이 3000의 어떤 기준이 아닌 그 위험의 어떤 걸 따져가지고 이제 설비를 넣지 말지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로 바뀐 거. 자, 이 중에서 뭐가 있죠? 자, 현재 지금 해답 보시면 총 10개죠. 근데 이제 답을 좀 빼시자고요. 자, 터널 길이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터널의 위험의 특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설비가 들어가는 거. 전체 10개 중에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그쵸. 2번. 이번에 개정돼서 옥내 소화전 설비는 원래 기계 쪽이어서 1000m의 어떤 길이면은 설치를 하는데, 만약에 1000m가 되지 않더라도 위험도가 너무 높다라고 평가되면 옥내 소화전 설비를 하라라고 바뀌었어요. 옥내 하나 있고, 또 그렇죠. 6번 재현 설비가 있고, 또 10번 물분무 소화 설비. 자, 3개 동그라미 쳐두세요. 자, 이 3개의 설비는 그래서 위험의 특성에 의해서 설비가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내려가시면 경계구역수 계산하는 거 또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경계구역수는 4번. 4번이 아니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니까. 자, 10회로 가겠습니다. 10회차는 여러분들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약재의 안전기준이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30점을 주면서 말문제를 쓰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명칭이 좀 개정되긴 했으니까 좀 더 유의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죄송한데 거기 하나 오타가, 자, 약재 농도가 가장 낮은 거, 높은 건 제가 바꿔놨어요. 예전에 2, 3이었다가 지금은 FC 3-1-15로 바뀌어서 40%가 가장 높거든요. 자, 근데 가장 낮은 게 FIC 13 요오드 1이잖아요. 근데 0. 몇 프로죠? 그죠? 0.3% 고쳐주세요. 혹시 카페나 이런 데 동영상 보고 계신 분은 제가 고쳐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직강 학생들 고쳐주시고. 자, 그리고 6번째는 자동 폐쇄 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 쓰시오가 나왔는데, 뭐 2번이나 기출이니까 잘 풀어주셔야 될 것 같고. 자, 넘기셔서 문제 2번 가시죠. 자, 특별 피난 계단에 대한 어떤 부속실 재현 설비로서 시험 문제였는데,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로 등장했던 거, 우리 왜 출입문 개방력. 자, 얘는 이때 출제되고,
지난번엔 점검에서 출제가 됐어요. 계산 문제로. 이제는 뭐 어떤 거 하나만 해가지고는 사실은 공부 양이 좀 조금 딸릴 수 있는데 한번 이때 출제됐었던 거니까 잘 봐두시고요. 자, 여러분들 설계 출제위원하고 점검 출제위원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점검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번에 설계에서 꼭 빼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공식이라도 보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 이렇게 풀었어라는 거 정도는 있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자, 헤드에서의 방사압을 주고요. 각각에 있어서의 헤드 지점의 유량구하는 시험 문제인데 얘는 개방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폐쇄형이에요, 폐쇄형. 폐쇄형의 동그라미 잘 쳐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는 개방형이 나올 법하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방형이 주어지면 어떤 개방형이든 꼭 스프링클러가 아니어도 연결살수나 뭐 물분무 소화설비나 이런 개방형 헤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말단부터 찾아서 계속 누적하면서 들어오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고, 자, 그러려면 하이젠 윌리엄식이 하나 있으셔야겠죠. 자, 그게 11회 때 출제됐어요. 11회로 넘어갑니다. 자, 11회에 주어진 하이젠 윌리엄식은 미터 아쿠아로 나오면서 공식 보세요. 6.05에 10의 6승을 줬어요. 자, 이거는 이제 미터 아쿠아로 직접 구하는 건데, 우리는 하이젠 윌리엄식을 외울 때 미터 아쿠아로 외워도 물론 좋겠지만 메가파스칼로 암기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메가로 만약에 풀면 얼마가 돼요? 10에. 그쵸, 4승. 자, 뭐 뒤는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가로. 메가파스칼로 델타 P. 자, 그 다음에 잊지 마셔야 될 건 여러분들 이 뒤에 곱해지는 게 L이라고 해서 실관 길이와 각종 부속류의 등가 길이가 들어가야 돼요. 각종 부속류, 뭐 밸브류, 등가 길이.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예측을 해서 개방형 헤드 수리계산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실관 길이와 부속류까지 주면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시험인데 혹시라도 들어오면 그것들을 다 길이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길이로 바꾼 다음에 공식에 넣는 건 11회 때 그나마 이때 나왔는데 길이로 바꾼 다음에 표로 가는 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길이당 표가 주어지는 그런 시험 문제 있잖아요. 수식 계산하거나 이럴 때. 자, 그걸 이용하는 문제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특강 때 2일차 때 많이 했었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죠.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를 뭐 표를 이용하든 아니면 공식을 이용하든 제일 중요한 건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네, 길이로 바꾸는 거. 자, 그 다음에 공식에 넣든 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걸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MPSH 문제가 있을 거예요. MPSH AV와 RE가 있습니다. 자, 11회 때는 거의 이제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또 나올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조심하면 이 당시에 유효 흡입량정을 구했을 때 답이 해답 빨리 보세요. 유효 흡입량정을 구했을 때 11.075가 나왔어요. 자, RE의 값은 7m라고 제시해 주면서 공동현상이 발생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였는데 당연히 AV가 크니까 그렇죠, 정상 흡입이 가능하다가 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나오면 여러분 혹시나 설계 조건을 주면 AV가 있고 RE가 있어요. 자, 우리가 딱 같을 때를 한계 지점이라고 하는데 딱 같게 설계하면 뭐가 문제되냐면 세월이 지나면 아시다시피 AV 계산식에 들어있는 손실수도가 커져요. 자, 그러면 공동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보통 설계는 보통입니다. 이렇게 줘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줄 때 시험 문제 조건에 줘야 돼요. 설계 기준에 의해서 한 30% 여유를 둬서 설계하라. RE에 30% 여유 둬서 설계하라. 이렇게 주면 지금 이 시험 문제는 아까 얘가 7m였죠. 7에다가 1.3을 곱한 것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계산하시면 아마 클 겁니다. 자, 9.1. 자, 한 단계만 더 올려서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그 당시 출제가 됐는데, 자,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 약간만 여기서 띄우세요. 유량이 제로인 상태에서는 AV도 RE도 검토가 아니라서 약간 띄운 상태. 자,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자, 12회,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2번에서는 뭘 보시냐면, 물분무 소화 설비의 안전기준 104 코드가 이때 왕창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는 어떻게 보냐면,
소문항에 왜 고정식 대 고정식의 어떤 설비로 약간씩 들어올 수 있어서 케이블 트레이나 케이블 덕트 기억나시죠? 또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들은 좀 준비해 가셔야 돼요. 자, 케이블 트레이나 케이블 덕트가 얼마죠? 그냥 숫자만. 면적의 분. 그렇죠? 투영 면적. 케이블 트레이의 투영 면적. 케이블 덕트의 투영 면적. 자,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는 10. 자, 벨트 면적. 아셨죠? 벨트 면적의 10. 자, 시간은 아까 했죠? 20분. 자, 이렇게 하나 갖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문제 3번은 단독경보용 감지기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하셔야 될 부분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12회 차로 가시죠. 12회. 여러분 12회 차에서 조심하실 건 문제 1번에 아래에서 두 번째에 있는 거예요. 스프링클러와 옥내 소화전 설비의 사이는 방화구역이 되어 있지 않다의 언더라인. 자, 이 말이 없어도 12회차의 조건입니다. 문제 1번의 조건. 찾으셨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와 옥내 소화전 설비 사이는 방화구역이 되어 있지 않다. 자, 이거 뭐 당연히 문제 만드는 사람이 소송에 휘말리기 싫으니까 넣은 건데, 자, 이 문구가 없어도 옥내랑 SP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합해요. 그렇죠? 왜냐? 고정식과 이동식이니까. 자, 근데 이제 앞으로는 문제를 이렇게 한번 검증이 됐으니까 그렇게 주지 않겠죠. 제가 항상 기억하라는 건 뭐냐면 옥내는 5개가 있어요. 얘하고 얘는 검토 사항이 아니에요. 얘는 이동식 설비라 무조건 합산이에요. 옥내 플러스 5개. 저도 점검 다니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설계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옥내 5개 SP 다 겸용으로 해서 펌프 하나를 설치하는. 그러니까 크지는 않지만 그렇게 설계할 수 있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면 SP랑 물분무가 아니면 SP랑 다른 고정식 설비가 자, 이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까 케이블이나 뭐 그런 거예요. 케이블 덕트나 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하나의 공간 안에 들어있을 때는 합하면 되죠. 물분무. 자, 근데 이 고정식하고 고정식이 만약에 구획이 되어 있으면 얘랑 물분무. 자,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 중에 큰 거를 갖고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옥내 5개는 고민하지 말라 그랬어요. 갖고 와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얘랑 얘 중에서 최대값. 자, 고정식끼리예요. 고정식. 그래서 헤드가 어쨌거나 약재가 방출되는 마지막 그 부분이 고정되어 있는 걸 고정식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얘도 하나 준비를 하십시다. 사실은 포소화 설비에서 항공기 경납고에 대한 그 합산값은 계속해서 분석을 저희가 했었어요. 근데 지난번 처음 나왔거든요. 17회 때.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분석하는 어떤 부분이니까. 자, 말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외우시는 거니까 쭉 넘어가고. 자, 그리고 여러분 직강 학생들은 죄송한데 문제 2번에 자, 문제 2번에 가셔서 1번을 고치세요. 아파트의 주방에 설치하는 자동식 소화기의 설치 기준은 다 그으시고요. 안전기준에서 원문 갖다가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대신에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것은 상업용 주방 소화장치겠죠. 그래서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은 예상 문제 1호로 빼셔서 암기하시고 소화기구 101 코드는 희한하게 전체가 다 시험 문제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17회 때 것까지 하면. 자, 그 중에서 안 나온 게 뭐냐면 그 소화기에 대한 설치 제외 기준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설치 감소 기준은 지금 출제가 됐고. 자, 근데 아예 설치하지 않는 감소. 그러니까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설치 제외. 자, 제외. 뭐죠? 혹시 외우고 계시면. 그렇죠. 지하층, 무창층에 대한 문구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그게 설치 제외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직 출제 안 돼. 뭐 몇 줄 안 되지만 외워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01 코드에서 안 나온 건 지금 제가 얘기한 설치 제외 하나랑 자, 그 다음에 캐비넷형이 안 나왔어요. 캐비넷형. 네, 캐비넷형에 대한 소화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 또 상업용. 이거 새로 들어왔으니까 자, 누구나 외우는 거는 안 나오더라라는 그 대전제는 없어요. 누구나 외우는 건 나도 다 외우고 남이 안 외우는 거 조금 더 하면 좋죠. 자, 아니면은 누구나 하는 걸 난 좀 정확하게 쓰고 정확하게 푸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합시다. 자, 그리고 도로터널 문제가 문제 3번으로 구성했는데 도로터널에서는 개수를 산정하는 부분이 어떤 건 1을 빼고 어떤 건 그냥 나누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1번 보세요.
옥내 소화전 설비에 있어서의 방수구 개수. 자, 그거는 우리가 그 주행차로 측벽길이 따라서 50m마다 설치를 한다라는 문구예요. 그래서 끝에서부터도 50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빼는 거죠. 자, 근데 경계구역 산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래로 내려가시면 3번에 있어요. 자, 하나의 경계구역 길이는 100 이하로 한다라는 이 부분. 이건 경계구역 산정하니까 무조건 올려서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비상 콘센트도 50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한다라고 됐으니까 이를 빼셔야 되고. 여러분들 옥내 소화전 설비에 대해서 25로 나누는 이유는 아시죠? 엇갈리게 설치라서 반반씩 자르면서 간 겁니다. 거기까지 제가 설명하긴 좀. 자, 13회 넘어가십시다. 자, 13회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첫 번째 저장용기 설치 기준을 쓰시오. 안타깝게도 사실 이때 진짜 쬐끔의 점수차로 떨어지신 분은 이거를 저장용기 설치 기준을 저장용기 설치 장소 기준으로 보고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량이 부족해서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조심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한 번 더 읽어야 돼요. 아셨죠? 시험장이니까. 그리고 이런 게 또 뭐가 있냐면 연기감지기 설치 장소 기준하고요. 연감자기 설치 기준도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그런 헷갈리는 부분들은 시험장에서 난 한 번 더 읽고 분석해 이렇게 하고 머릿속에 갖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구성했었던 전역 방출의 고압식 CO2 소화 설비는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이 풀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만 잊지 마세요. 약재 농도에 대한 개념 그것만 있으면 이 문제 풀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비해야 될 거는 2번의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에 2번 찾으세요. 자, 특별피난계단에 대한 어떤 송풍기 설치 기준이 이때 출제가 됐는데 계산 문제로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특피재현이. 자, 그래서 특피재현에서의 송풍기는 동력이죠. PT, Q, 이타, K. 자, 우리가 거실 재현에서의 어떤 PT는 거실부터 합시다. 거실 재현에서의 PT는 손실만 고려해요. 마찰 손실, 덕트에서의 마찰 손실, 또 뭐 댐퍼나 이런 것들에 의한 어떤 보속류에 대한 마찰 손실만 고려하죠. 이걸로 PT를 구해요. 전압이에요. 자, 근데 특피 제어는 마찰 손실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죠? 마찰 손실에다가 수계소화 설비의 방사압하고 똑같은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차압이에요. 차압. 차압을 더해야죠. 자, 물론 단위환산은 주어진 차압을 이 원하는 단위로 막 바꾸셔서 넣는 건데 밀리미터 아쿠아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재현 설비에서는 수직 높이는 의미가 없어요. 수계랑은 다르죠. 수계 소화 설비는 아까 얘기했죠. 토출 실량정 이런 게 제일 큰 데이터인데 재현에서는 공기나 연기니까 뭐 그렇게 뭐 그 부분을 고려하진 않습니다. 밀도가 워낙 작으니까. 자, 그래서 얘만 가지고서 들어가고요. 자, 특피 제어는 이거랑 또 하나는 이 풍량 Q를 구할 때 몇 배를 해야 돼요? Q에다가 1.15배 하는 거. 두 가지로 계산 문제가 잘 받을 부분이에요. 자, 문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미분무 소화 설비 쪽인데 미분무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설계도서에 대한 쓰는 거, 일반 설계도서나 뭐 특별 설계도서나 뭐 필수사항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사실 기존 문제에 거의 나왔기 때문에. 자, 13번째 가십시다. 자, 용기 설치 아니죠, 했죠?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시냐면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강의실을 시간 맞춰서 비워줘야 돼서. 자, 문제 2번으로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특피에 대한 크기가 뭐 쓰는 게 있고 또 시각경보기에 있어서의 전압 강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술사 때 나왔던 게 그대로 지금 관리사로 들어왔던 건데 그 전압 강화 공식, 단산 이성식에 쓰고 있는 이 공식은 최근에 여러분들 또 그 굵기 구하는 A 구하는 걸로 또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언제든지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직류 이선식, 단산 이성식 외에도 3상짜리 하나가 더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는 그 숫자
정확하게 암기하셔가지고 풀 수 있으셔야 되고, 자, 4번으로 구성됐던 내와 배선의 공사 방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 시험 방법을 준비하셔서 아까 어설프게 제가 좀 외우는 거 알려드리긴 했는데 하나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4회로 가십시다. 자, 14회에서 문제 1번은 얘기 드릴 게 있는 게 소화기가 출제가 돼서 황당했었어요. 이게 왜냐면 어려워서가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서.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화기는 이제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지하층에 있는 거 하나. 그러니까 어디냐면 그 지하 3층 발전기실과 변전실과 보일러실로 되어 있는 그거라든가 아니면 지상 5층을 타겟을 주는 거예요. 특히 주방에 있는 지상 5층. 그래서 그 한 개 층만을 설계하도록 건물 전체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한 개 층만을 그 별표사의 부속 용도를 집어넣어가지고 설계하는 걸 준비하시는데 주방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들 지금 해답 보세요. 주방. 지상 5층짜리에 가셔서 자, 음식점을 주고 주방에서 지금 구하라 그래서 주방에서 총 6개, 12개가 나와요. 집에 가서 좀 보세요. 자, 이 주방에 설치되는 분말 소화기 12개 중에서 그쵸, 한 개를 뭐로 둬야 돼요? K급으로. 자, 강화액 소화기를 가지고 현재 지금 K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K2CO3라고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K급 소화기를 지금 하나 이상을 두라고 돼 있어서 답이 좀 달라지겠죠. 12개가 아니라 11개로. 그리고 K급을 1개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뒤로 넘으셔서 2번으로 가보시면 스프링클러에 대한 어떤 그 베르누이 정의를 이용하는 시험 문제가 여기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죠. 원래 설계 시공에서는 이런 유체 문제가 잘 안 나왔었는데 14회부터 기술자축 시험 문제들을 계속 가져다가 그냥 쓰니까 그림이 지금 누락됐어요. 자, 여기가 A, 여기가 B, 높이에 30, 또 손실도 30 줬어요. 자, 나머지는 조건에서 보세요. 자, 이런 그림 A와 B 지점에 있어서의 어떤 위치, 배관 그림 같은 걸 주면 다 베르누이라고 접근하셔도 돼요. 그래서 1지점의 에너지는 도착 지점의 에너지와 같다. 자, 그럼 베르누이. 자, 근데 중간에 손실을 주면 수정 베르누이. 그죠? 수정 베르누이. 그래서 이게 출발 지점에 있어서의 에너지고요. 도착 지점의 에너지로 잡으셔서 문제 푸는 거였습니다. 얘도 어려워서가 아니라 6점인데 3번 내에 풀어야 했었기 때문에 조금 단위 환산 이런 것들을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 자, 관로망이 이때 출제됐는데 3관로망이 나왔어요. 자, 앞으로 만약에 관로망을 낸다면 이제 중간에 부속류들을 고려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실관에다가 부속류를 등가기를 해가지고 바꾸는 정도만 들어올 거고요. 자, 꼭 기억해야 될 건 3관로망은 식이 몇 개 있어야 된다? 3개. 네, 그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델타 P 구항 그 두 번째 식 보세요. 자, 델타 P1과 델타 P2와 델타 P3를 갖게 놓고 제가 얘기했죠. 모든 관로에 있어서 손실은 같다. 길이는 다르지만 유량이 달리 흘러가기 때문에 손실은 똑같거든요. 자, 손실이 같다라고 하는 이 식에서 3개의 식을 찾아내시는데 그때 조심하실 건 거기 지금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식을 보시고요. 항상 미지수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타겟이에요. 자, Q2라는 걸로 통일시켜 놨잖아요. 지금 답은. 찾으셨어요? 자, 그게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예요. 이게 이제 놓치기 시작하면 시간을 되게 오래 끌어야 되는 시험이 돼버려요. 그래서 뭔가 혹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나는 미지수를 뭔가 하나로 만들 거야 이렇게 예측하시면서 풀어주시죠. 자, 그 다음에 아래 4번으로 가시면 전동기에 대한 회전수 공식이 있어요. 자, 이거는 120의 F의 극수 P. 자, 슬림 고려해서. 여러분 이거는 많이 보신 공식일 텐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건 회전수는 우리 상사법칙에 직결돼요. 그래서 회전수를 이용해서 유량 변동이라든가 뭐 양정 변동, 동력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 회전수는 또 주파수하고 비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극수랑은 어떻죠? 반비례.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좀 봐두세요. 회전수에 있어서의 조절로 인해서 회전수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주파수나 극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하나 갖고 계시면 응용 문제 풀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으로 가보시면 또 경계구역수 나온 거 보이시죠?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전체적으로 세 번째가 나왔던 거니까 꼭 하시고 가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령, 자탐 쪽에, 아령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트위스트 쉴드 선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제 기숙사 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대로 출제가 됐었어요. 8점. 자, 그리고 발전기 용량은 제가 봤을 때는 또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이게 잘 쓰지 않는 거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보시고요. 자, 문제 3번으로 가시죠. 자, 문제 3번에 가보시면 할로겐 화합물에 대한 HCFC 브랜드 A에 대해서 화학식을 쓰고 조성비를 쓰시오. 아, 짜증 진짜 제대로 나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또 나오긴 좀 무리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 이 HCFC 계열이 염소가 들어있어요. 아시죠? 두 개죠, 약재가. HCFC 계열이.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생산은 안 하고 있는 약재, 브랜드 A 이 약재가.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그냥 그때 나왔었구나라고 보시고, 자, 계산 문제에서 한 가지만 좀 짚고 갑시다. IG541의 계산 문제가 나면서, 자, IG541 쪽 보세요. 거기에 두 번째, 노즐에서 소화약재 방사시 온도 20도. 언더라인 치시죠. 자, 전기실로서 최소 예상 온도 10도. 왜 얘를 두 개를 줬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일단은 전기실로서의 최소 예상 온도는 우리 공식 중에 뭘 준 거죠? S를 구하게 준 거죠. T를 준 거예요. T를 10으로 하라. 자, 그렇다면 노즐에서 소화약재가 방사시 온도 20도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자, 이 문제 아마 한 번쯤 풀어보셨으라고 지금 그냥 곧장 풉니다. 약재를 80리터에 넣으래요. 그쵸? 저장 용기수를 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밑에 가면. 자, 약재는 80리터인데 이때 충전압이 19.965메가예요. 메가로 할게요, 저는. 자, 그러면 이렇게 고압으로 약재를 압축해서 80리터를 만드는 이 약재는 병당 얼마씩 자를지를 방호 공간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호 공간은 현재 지금 계산하시면 약재가 611.28이 나오거든요. 자, 611.28을 얼마만큼 잘라서 이 압으로 압축하면 80이 되느냐가 여러분이 찾는 거였거든요. 자, 근데 조심하실 건 저장 용기실의 온도가 국가화재 안장 보시면 21도로 되어 있어요. 별표에 가시면. 자, 그러니까 얘를 거기서 같은 온도로 준 거예요, 20도로. 물론 1도 차라 좀 약간의 짜증은 나지만 어쨌거나 같은 온도를 줬기 때문에 온도 보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자, 근데 만약에 저장 용기실은 여러분 아시죠? 청정은 몇 도 이하예요? 그쵸, 55도라서 얘를 만약에 21도가 아니라 한 40도로 준다. 문제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준다. 30도. 자, 그렇다면 온도 보정까지 해서 공식이 조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일식으로 풀기는 어렵죠. 일단은 같을 때부터 합시다. 같을 때. 지금 좀 모르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자, 같을 때는 P1, V1은 P2, V2. 자, 온도가 같다라고 설정하는 거라 T를 무시하시고. 자, 이때 P는 아시죠? 대기압 플러스 계측기압. 절대압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P1을 설정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요게 계측기압이에요. 자, 대기압부터 하십시다. 메가 대기압 얼마 갖고 오면 돼요? 101325. 자, 그 다음에 19.965. 자, 리터로 그냥 갖고 올게요. 80. 자, P2가 얘예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대기 상태로 약재가 지금 방사되는 거니까 대기압 0.101325로 갖고 오고. 자, 계측기는 대기압이니까 제로죠. 네, 0. 자, V2를 구해요. 자, 이 V2 구한 게 여러분이 얼마를 자를지가 나오는 거라서 얘는 답에 있어요. 얼마냐면 자, 15.84. 자, 잘 생각하세요. 가로, 세로 높이가 15.84 되는 그 큰 부피의 최적을 압축해서 80리터를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15.84는 가로 하나 길이가 얼마 정도 나오죠? 저기로 자르면? 자, 루트, 그쵸, x의 3승이 15.84예요. 자, 3승 없애면서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죠. 대략 얼마 나와요? 느낌상. 이거 암산 돼요? 설마 지금 이거 암산 풀고 있는 거 아니에요? 1.5 하나? 네. 2.5 하나?
네, 오케이. 여러분 2.5m면 굉장히 큰 거죠. 가로 세로 높이가 2.5에 있어서의 최적을 갖고 있는 약재를 압축한 거라고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라가지고 병에 담는다라고 해서 병 계산할 때 이걸로 풀어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 응용을 하는 거예요. 온도를 저장실 온도를 30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약재 방사 시 노즐 온도를 30도를 주거나 이거는 그대로 두고. 자, 그럼 이때는 아까 얘기했던 하나만 고려하면 돼. 뭐만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T1, T2. 자, 이렇게 푸는 게 분말에도 있잖아요. 분말 약증 계산 문제로 준비하라고 제가 얘기했죠. 가압 가스량 구할 때, CO2 말고 뭐 구할 때? 그렇죠. 질소 가압 가스량 구할 때. 자, 40리터나 10리터라고 암기하고 계시죠? 외우고 계신 거죠? 자, 40리터나 10리터에 대한 질소 가압가스량은 온도 기준이 몇 도다? 35도. 되게 특이한 온도예요. 35도의 기준으로 설계를 하는데 온도가 바뀌었을 때는 양이 달라진다는 걸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이 공식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제가 얘기했죠. 가압송수장치 중에 펌프 방식만 계속 나왔잖아요. 압력수조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는 아마 청정 쪽에, 청정이 자꾸 제가 불활성 가스 입에 익숙하려면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G541, IG100, IG5 이런 약재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도를 이번에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갖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뒤에 5번만 답을 좀 바꾸겠습니다. 5번으로 가보시면 자, 선택 밸브 통과 시의 유량을 구하시오. 최소 유량. 자, 답을 좀 바꿀게요. 자, 선택 밸브 통과 시 최소 유량. 자, 아까 얘기했죠. 그 기본적인 할로겐 화합물이 됐건 또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에 대한 어떤 부분이 됐건 유량이 나온 거면 자, 미터 3에 지금 초로 물어봤거든요. 자, 요때 요 약재는 어떻게 한다? 설계 농도의 그렇죠. 95로 계산을 한 값을 최소량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송한데 앞에 공식에서 구한 것 중에 한 번을 더 구하시는 게 3번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x는 2.303이라고 되어 있는 그 공식에 43.008 보이시죠? 자, 거기에다 뭘 곱하면 돼요? 008에 0.95를 곱하셔서 한 번 계산을 한 번 더 하시는 걸로. 자, 동강 학생들은 제가 바꿔놓을 텐데 우리 여기 직강 학생 제가 답 적어드릴게요 그냥.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서 약재를 다시 한번 x를 구하시면 571.02가 나올 거예요. 해보세요. 어제 학생들하고 해본 거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어야 돼요. 571.02. 자, 그 다음에 아시죠, 여러분들? 불활성 기체 약재에 대한 이 소화설비 약재는 몇 초 내 방사다? 몇 초 내 방사다? 60초. 자, 그래서 답을 이걸로 바꿔주세요. 9.5 하나 나온대요. 혹시 약간 차이가 나면 여러분 스스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유량에 대한 게 아까 얘기했지만 과합배출구 부분이 아직 안 나왔고 과합배출구에 대한 유량 Q는 이걸 검토해서 푸시는 걸로 하나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자, 15회차 넘어갑니다. 여러분 15회차는 거실 재현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16회차도 거실 재현 시험 문제가 나왔고 그러니까 연거퍼서 같은 설비 개념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이 문제는 여기서는 뭐 크게 드릴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검토하시면 되니까 한번 쭉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려가 이게 지금 같은 문제죠. 네, 그래서 3번으로 가보시면 거실에 재현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라라고 해서 막 수력 반경구에서 구하는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솔직히 좀 진짜 저 답 달면서 좀 많이 짜증이 났던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예입니다. 저도 사실 이 시간 내에 이거 못 풀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수력 반경 구해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그리고 여러분 수력 반경은 아시다시피 뭐에서 쓰는 거냐면 수계에서 쓰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재현해서 도입해서
어쨌거나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풀어는 보시고 아, 이렇게도 푸는구나 봐두시는 걸로 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보시면 유도등 출제됐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설계 쪽에서는 유도등에 관련된 안전기준 내용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점검해 보시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유도등에 대한 안전기준 암기하셔가지고 설계 쪽에서 좀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포소화 설비 그림. 자, 뒤쪽은 조금 써머리만 해볼게요. 자, 뒤에 가시면 포소화 설비 방위제 그림 있으실 건데, 자, 포는 아까도 얘기했죠. 매해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다. 자, 조심할 건 딱 하나예요. 방위제에 대한 부분은 탱크를 안착했을 때 탱크와 탱크 사이는 뭐다? 보유공지에 의해서 구하는 거고, 보유공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유제는 아시다시피 방유제 법적 기준에 의해서 지름이 15 이상이냐 미만이냐 기억나시죠? 네, 그걸로 구합니다. 저기도. 자, 안 들어온 게 뭐냐면 자, 보유공지 축소를 할 수 있어요. 2분의 1 감소. 어떨 때? 그렇죠. 물분무. 소화설비. 자, 원주 길이당 얼마죠? 파이드의 길이. 그렇죠. 37.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자, 시간은 분의 시간은 20. 자, 그래서 보유공지기에 있어서 이 거리가 만약에 5m면 2.5로 줄일 수 있거나 뭐 이렇게 법적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문제 11번으로 구성했던 거 펌프 그림 하나 보세요. 펌프. 순수 수계 문제인데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베르누이가 꾸준히 들어왔던 거는 이 문제를 풀 때 베르누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펌프가 있는데 1지점에서 2지점으로 보냈어요. 자, 지금 보이시면 아래 그림은 펌프를 이용해서 옥내 소화전으로 문을 배출하는 계약도이다. 뭐 이렇게 줬어요. 자, 동력을 구하기 위해서 H인 양정을 이 그림에서 가져오시는데 항상 잊지 마실 건 얘를 포함한 얘가 스타트예요. 즉 펌프의 흡입 측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뭐 낙차에 의해서든 뭐든.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해서 얘가 도착 지점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은 지금 제가 막 약식으로 풀어놨는데 감마분의 P1 2지분의 V1의 제곱에 Z1에다가 펌프 동력을 양정을 더하는 거. 이거 이제 여러분 아시죠? 다 수두니까. 자, 얘를 다 더한 값이 도착 에너지가 돼야 돼요. P2 2지분의 V2의 제곱 Z2. 자, 알고 보면 어려운 게 아닌데 실제로 이 문제를 그냥 막다도 드리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 아래 문제는 별표 5가 말 문제로 처음 등장했어요. 근데 별표 5는 지금 이때 나오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지금 SP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별표 5가 기숙사 쪽이나 이쪽에서 나온 거 보면 재현이 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주요 설비는 조금 더 외워보세요. 앞에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구성한 청정 문제 HFC 125라고 지금 문제 나온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2번 동그라미로 가보겠습니다. 자,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107A. 헷갈리니까 저 107A라고 앞으로 할게요. 자, 107A에서 규정된 방출 시간 안에, 자, 언더라인 치시죠. 자, 방출 시간 안에 방출하여야 하는 최소 약재량을 구하라. 자, 방출 시간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초. 그렇죠? 10초 안에 설계 농도에 몇 프로가 나가면 돼요? 95. 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저장량을 직접 구할 때는 95를 적용하시면 안 되죠. 자, 16회차는 별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16회는 사실은 어렵지 않았어요. 국소방출도 그렇고 다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어서. 대신에 16회차는 2번에 가시면 간이 SP가 있어요. 처음 나왔죠.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물음에 답하라라고 해서 상수도 직결과 펌프를 이용한 어떤 그 순서가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수원량 산정은 안 나왔습니다. 특히 5개로 할지 아니면 기준 개수를 2개로 할지에 대한 결정하는 거 잘 세팅하셔서 별표 5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시면서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죠.
자, 제어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보시고. 자, 17회로 건너뛸게요. 그리고 17회차를 보시면서 16회차 마지막에 보면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역 내림식 사다리가 말문제 쓰는 게 나왔어요. 자, 학생들이 외우기 싫어하는 것만 가로로 줘가지고 그 부분만 내는 진짜 치사한. 아무튼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피난기구에 대한 계산 문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500마다 설치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노숙이 이렇게 암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800마다 한다거나 이런 식의 피난기구의 개수를 산정하고 또 감소 기준을 적용해서 최소량을 결정하는 그런 거 정도는 준비하고 가시고, 특히 이제 다수인 피난 장비 같은 것들이 이번에 전 그 모든 용도에 다 적용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더 준비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회차로 가시죠. 자, 17회차 아까 얘기했듯이 1번이 별표 5가 나왔어요. 스프링클러 쪽에서 공장이나 창고시설에 대한 어떤 외벽 재료가 불연 재료가 아닐 때, 그래서 강화된 기준으로 계속 쓰는 거였으니까 보시고. 자, 다른 거는 별로 할 말이 없겠네요. 나머지는 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 문제는 5번으로 가시죠. 문제 1번에 5번. 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 5점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지금 위험물 세부 기준을 공부하는 분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걸 외우기 위해서 모든 위험물을 다 뒤져서 암기하시려면 솔직히 다른 걸 많이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건 틀린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거 제 의견이에요. 나는 근데 외울 거야. 그럼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6번으로 가시죠. 6번. 자, 감지기 오동작으로 인해서 프렉션 밸브가 개방돼서 1차 측 가압수가 2차 측으로 이동했대요. 근데 헤드는 아직 안 터진 거니까 밀폐된 상태예요. 자,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얼마의 물이 넘어갔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렇죠? 2차 측 배관으로 넘어갔을 때 있어서의 물의 양을 구하는 게 이 시험 문제 포커스인데,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공식은 같은 거였어요. 자, 프렉션 밸브가 있고, 자, 1차 측 압이 현재 제시가 됐어요. 얼마라고 제시는 5.8. 단위는 뭐 여러분 환산하시면 되니까. 자, 원래 배관 최적이 얼마가 주어지냐면 3.2. 자, V1인 거예요. 그쵸? 대기압 상태니까 기체잖아요. 자, V1의 최적이 3.2이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V1이고, P1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얘가 대기압 상태니까 대기압 상태에 있어서의 제로를 계측기로 넣으면 돼요. 자, 근데 물이 넘어갔대요. 얘가 열려서 5.8의 압으로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이 이렇게 넘어가서 압축 공기를 이렇게 압축시켰어요. 근데 어느 만큼 넘어가면 못 넘어가요. 헤드가 터지지 않는 한.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이 넘어간 물의 양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V2를 놓을 때 얘가 V2거든요. 얘가 V1이고. 자, V2를 먼저 구하시면 뭘 구할 수 있죠? 저 넘어간 물을 구할 수 있어요. 결국 이 공식은 뭐예요? P1, V1은 P2, V2예요. 물론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P1, V1이구나 라고 딱 캐치하기 조금 난이도가 있는 시험 문제였는데, 어쨌거나 그 개념인 거라서 얘랑 유사한 거 우리가 공부한 거 있거든요. 압이 변동되면서 넘어간, 방사된 물의 양을 구하시오. 혹시 기억나세요? 특강 교재 있었던 거? 1회차 때. 무슨 수죠? 그렇죠. 가수죠? 압력수죠. 네, 압력수죠. 압력수조의 압력이 뭐 얼마로 변동됐다. 네, 방사된 물의 양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묶으셔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리고 경계구역수 또 나온 거가 있을 거예요. 자, 네, 경계구역수 4번 나온 거죠. 4번 이것까지.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닥 제가 난이도 얘기할 게 없고, 마지막 문제로 구성한 거 가보시면, 죄송합니다. 시간이 뒤에 좀 쫓겨서. 자, 마지막 문제로 가보시면 아까 같은 전압 강화를 가지고서 전선의 배관 단면적 구하는 게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죠. 빼지 마시고 한번 확인은 하고 가셔야 돼요. 끝까지 놓지 마시고. 혹시나 또 응용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사실은 기출문제를 분석했어요.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저도 아무튼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문제들을 좀 많이 구성을 하고 기존에 이제 또 다른 데 있었던 문제들 연습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열심히 해보자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자리를 비워줘야 돼서 끝내는데 잠깐만요, 잠깐만.